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함께 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위치한 부산 북구 만덕동에는 동단위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가 연장됩니다. 첫 소식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의 요양병원에서 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에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확진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 5명과 간병인 6명, 그리고 입원해 있는 환자 42명입니다. 이 병원에는 직원과 환자 등 270여 명이 있고 현재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53명 중 대부분은 병원 2층에서 나왔습니다. 직원 10명과 환자 33명 등 43명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중 1명이 이미 숨진 가운데 부산시는 최근 숨진 또 다른 4명의 환자가 유사 증상을 보인 점을 확인하고 코로나19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치매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고령이라 이분들이 위중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저희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요양병원 바로 옆에 요양원이 위치한 사실에 주목하고 두 시설 간 의료 인력 교류는 없었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요양원의 직원과 환자 등 30여 명에 대한 검체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은 관련 확진자 30여 명이 나오며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동단위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 확진 사태에 따라 만덕동 일대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부산 북구 지역의 13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시작으로 부산 전체 요양시설 종사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백신이 부족해 독감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이 청소년용 무료 백신을 최대 15%까지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백신 접종으로 분배해야 할 소아과가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은 접종 중단 소식을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머니 백신 자체가 현재는 물량이 없는 상태라서. 이 병원은 이미 지난달 말 백신이 동났습니다. 중고등학생용은 이렇게 많은데 신생아나 어린이용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약을 아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이 남아있는 소아과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쪽은 그래도 한 7개 정도 남았다 그래서 10분 안에 오라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급하게 왔어요.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번만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없어서요? 백신이요? 네네,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일선 병원에선 백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개 넘는 제약회사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한 곳도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 가능성으로 인해 백신 수요 자체가 늘어난 데다 정부 조달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유료 접종으로 몰려 백신이 조기에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이제 급하게 몰려와가지고 뭐 무료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유료로라도 빨리 맞겠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 대상 무료 백신 물량 가운데 최대 15%까지 만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또 백신 조달 과정에서 기관별 편차가 발생해 물량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 같다며 질병청의 예비 확보 물량 34만 도즈를 내일까지 민간 의료기관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해외 상황 알아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유럽에선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 프랑스도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고 파리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코로나19 최고 경계령이 내려진 지 열흘째.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프랑스 정부가 다시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7일부터 프랑스 전역에 발효됩니다. 지난 3월처럼 방역 한계에 달할 경우 전국 봉쇄령까지 또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파리 수도권을 포함해 대도시 9개 지역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최소 4주 동안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됩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35유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Le début de l'année qui nous frappe depuis 8 mois revient. Nous sommes dans ce qu'on a souvent appelé cette deuxième vague. Et ça remonte partout en Europe. 수도 마드리드 일대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스페인에 이어 접경국 포르투갈도 국가 비상사태 수위를 높였습니다.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최근 하루 평균 1,000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한 북아일랜드도 방역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4주 동안 술집과 식당 영업이 제한되고 저녁 8시 이후엔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럽 곳곳이 다시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로 매일 약 5,0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이유가 가정 소모임 때문이라며 다음 달 추수감사절엔 가족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른 속도로 다시 늘고 있는 주 원인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소모임을 지목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 현지 시간 어제 미 주지사들과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는 전화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소규모 가정 모임은 통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드필드 국장은 다음 달로 다가온 추수감사절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nd particularly with Thanksgiving coming up, we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tress the vigilance of these continued mitigation steps in the household setting. 전문가들도 명절에 이루어지는 가족 모임은 고위험군인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this pandemic, this epidemic under control.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천여 명. 한 달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3만 6천여 명이 입원했는데 지난 8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95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구반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52명으로 모두 23,082명이 격리 해제돼서 현재는 1,467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8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해 누적 사망자는 4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22명, 경기가 6명입니다. 또 부산 지역 확진자가 5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발생 확진자가 일주일째 60명 안팎이었는데 부산 지역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전국의 신규 확진자가 9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한순간의 방심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을 단체 여행을 삼가고 방역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단체로 입국하거나 입항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발생해서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조 기자, 새벽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자세한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불은 14층 58살 김모 씨 집 거실에서 시작돼서
거실 내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장애가 있는 김모 씨 부부와 옆집에 사는 이웃 2명이 집 밖으로 나오다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옆집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나와 인근 주민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당국이 소방관 110여 명과 펌프차 등 3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주민 11명을 구조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거실에서 전기장판을 켜고 잠을 자다 갑자기 연기가 나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오늘 오전 6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한 의류용 부직포 및 필터 제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은 바로 대피했으나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1명이 다쳐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필터를 말리는 건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례 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미 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 간의 방위 협력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대선을 20일 앞둔 상황인 만큼 새로운 계획과 논의보다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현안 점검에 초점을 맞춘 듯해 보였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맹을 언급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70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평가하는 와중에 두 나라가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의체로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이른바 쿼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Additionally, we will discus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cluding a commitment to continue U.S., ROC, Japan trilateral defense cooperation.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찾아 헌화식을 갖고 동맹의 의미를 기렸습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연 것만으로도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례 안보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지난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지난해 성명 내용과 달리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대 서울 강동구 소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 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 속에 우리 시장도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2% 가까이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2.72포인트 하락한 2357.76에 코스닥은 16.72포인트 내린 844.7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이 대선 전엔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면서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현대글로비스가 오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빅히트는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입니다. 반면 엔터 3사는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해 퇴학당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채우 씨. 2달 전 수업료를 못 내 전문 학교를 퇴학당했습니다. 본가에서 빚을 내서 보내준 돈에다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돈을 보탰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모두 끊겼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비자가 있을 때는 주 28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퇴학당하면 잠시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고용을 막는 일본 정부의 조치입니다. 결국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부모님 빚만 남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베트남 여성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며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 수업료를 내지 못해 결국 재적 처분을 당했습니다. 어렵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구했지만 베트남 정부가 일본에서 오는 항공편을 막아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키더 타운십 마을의 주택가에 요즘 곰들이 자주 나타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It's been pretty frequent, almost daily, that we're getting a new bear complaint in the area. 이 휴대전화 화면처럼 곰이 쓰레기 청소차 위에 올라가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합니다. 차량 운전석을 차지한 곰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어치운 다음 쉬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면을 앞두고 배고픈 곰들이 주택가에 나타나는 일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Bear is eating about 20,000 calories a day, which is about 10 times more than you and I eat. 전문가들은 곰이 2km 떨어진 곳에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집 밖에 내놓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조언합니다. 독일에는 유명한 튜링겐 소시지가 있습니다. 구워 먹는 소시지인데요. 이 소시지 여왕이 운영하던 소시지 가게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야나 블렌하우프트 씨에겐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구워 먹는 소시지로 유명한 튜링겐 지역의 튜링겐 소시지 여왕이었다는 겁니다. 여왕의 조건인 튜링겐 소시지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블렌하우프트 씨는 그동안 이 소시지를 널리 홍보한 것은 물론이고 가업인 소시지 가게를 운영해오면서 직접 만든 수제 소시지를 판매하며 좋은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무엇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값싼 제품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폐업 소식에 어떤 손님들은 멀리에서 일부러 찾아와 수개월치 소시지를 미리 사가기도 하고 또 단골 손님들은 한 다발의 꽃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Eine Wertschätzung, sag ich jetzt mal so, dass man ja doch beliebt war hier. 튜링겐 소시지의 여왕은 앞으로 소시지에 들어가는 여왕의 양념들로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겠다며 그때까지 튜링겐 소시지를 계속 사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에서 별 가치도 없는 여행지 기념품 등을 고가의 귀중품이라며 가짜 감정을 해주고 각종 비용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스촨성 충칭의 이 씨는 몇 년 전 여행지에서 3,40위안에 구매한 옛날 동전의 가치가 궁금해 인터넷 감정 사이트에 올려봤습니다. 감정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都是真的，而且很古老，越古老越值钱。要挑选那些很精密的。 감정가는 곧 방문할 테니 경비를 보내라고 했고 수억 원을 벌 꿈에 부푼 이 씨는 흔쾌히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던 상대방은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몇 차례 돈을 보내준 이 씨는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이 씨가 제공한 단서를 근거로 후베이성에서 범인들을 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골동품 가짜 감정 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은 전국에 최소 2,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1,200만 위안, 우리 돈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ICBM에 대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시험 발사가 중요하다며 북한은 최근 2년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는데요.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당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부쩍 커진 덩치에 다탄두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되면서 위협적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이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미사일 개발은 성능이 확실한지 알기 위해 시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know that when a nation builds out its missile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they do to make sure that it's actually functional is to test those missiles. 북한은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0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시험 발사 없는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 위협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않았고 시험 발사가 2년 동안 없었다는 점을 더 강조한 겁니다. 미국에 대한 위험이 확실히 감소한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So the agreement, the understandings, albeit not achieving our ultimate objective in North Korea, has certainly led to reduced risks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에 정보를 분석 중이라는 국방부 공식 반응 이외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은 채 오히려 2년간 시험 발사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공개했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간부들이 펀드 판매가 중단되기 직전 치밀하게 대응 방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거 인멸과 로비 계획 등이 나와 있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보도에 방주란 기자입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회의한 내용이 담긴 회의 주제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금감원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범위의 제한 가능성, 금감원에서 고발 범위 최소화, 금감원과의 딜 등인데 옵티머스가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금감원 쪽에 우선 공을 들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완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보고 우선 금감원 관련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옵티머스의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받는 윤모 금감원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해당 문건에는 또 수사 등에 대비해 준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산 교체 작업 진행, 대표와 윤모 변호사 휴대폰 변경, 메일 등 SNS 폐쇄, CCTV 파일 삭제 고려 등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자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회사 관련 기록을 모두 없애려고 계획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활비와 변호사비를 위해 비자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 내용대로 실제 인멸 등이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계 분야 전문검사 5명을 파견받는 등 18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홍성애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던 자료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출입 기록과 CCTV 영상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출입 기록 등을 다시 요청하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CCTV 영상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사표를 낸 이모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느냐는 질문 등에 민정실 업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두 사태에 대해 무den으로 일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특검만은 피하겠다는 면피성이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철원과 파주 등 강원 영서와 산지, 경기 북부 내륙, 충북 북부, 남부 산지는 겨울로 건너뛴 듯 영하권을 기록했는데요. 또 서울도 6.5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무리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이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이나 껑충 올라 기온차가 극심하겠습니다. 10월 날씨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일교차인데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았고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 목포가 18도, 부산이 22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해안 지방에는 너울성 파도가 세차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너울은 물결이 잔잔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해안가를 덮치기 때문에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은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새벽에는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어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질 텐데요.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